자, 여심을 저격하는 여심 스나이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보와 드라마가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얘기인데요. 천상글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장면이죠. 어느 배우가 눈에 확 띄시나요? 송혜교 씨가 띄웁니다. 저는 송중기가 띄웁니다. 네. 공송 커플이. 네. 네. 뭐 태양의 후예 수목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4회까지 했는데 시청률이 뭐 24%. 요즘에 공중파 드라마 시청률이 뭐 10%도 안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엄청난 결과고. 네. 뭐 송송 커플이라고 불리면서 송중기, 송혜교 아주 뭐 달콤한 사랑을 이어가면서 사람들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그 송중기 씨는 특전사 대위를 맡았고 네. 송혜교 씨는 군의관을 맡아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이 등장한 저희가 이제 타 방송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상 좀 소개 못 드리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자, 한국도 인기인 건 알겠습니다만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판권을 중국에 팔아서요. 같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방영하고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 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그 중국인 네티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뭐 2억 3천만을 돌파할 정도로 과거에 이제 다른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사전 제작으로 이미 16부작이 다 만들어져서 아주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저 두 커플에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군대에서 이제 전역한 후에 바로 군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송중기 씨가 좀 부담을 좀 가졌다 그러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해놓을까요? 이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본을 병장 진급 2개월 앞두고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 느낌은 이 대본은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조금 익숙해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군인 전역을 하자마자 군인 역할을 해서 정말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군사 전문가고 이제 오랜 동안 군사 분야, 안보 분야를 취재했던 이정훈 편집위원 드라마 보셨습니까? 좀 봤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저희 딸이 저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어젠가 갑자기 아빠 단결하고 경례 구호 붙이는 부대가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거든요. 육군은 대개 충성이고 해공군은 필승이고 육군 중에 1군은 1사단은 전진, 2사단은 뭐 3사단은 백골, 맹호하는 데가 있는데 단결이 어디지 그랬더니 특전사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었는데요. 완전히 저 친구 대위한테 폭 빠져가지고 왜 송혜교가 더 이쁜데 왜 거기 빠지냐 또 그랬었죠. 자, 이 드라마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 우리 육군 특전사입니다. 육군 특전사인데 우리는 이제 저 친구들은 블랙베레, 검은 베레죠. 미군 특전사는 그린 베레라 그러죠. 델타 포스라고도 하고 우리 특전사가 홀수로 나간다. 113, 579, 11, 13 이렇게 이제 여단이 있는데 여단으로 있고요. 지금 저기 대위로 나오는데 대위면 보통 중대장 하는데 특전사에서는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팀 위에 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단이 있는데 저기에서는 저 부대에는 1등병, 2등병 병장이 없습니다. 하사부터 시작하는데 하사도 별로 없고요. 중사, 상사들이 구성원인데 그 두 사람이 1개 분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3개 분대가 모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하나의 소대 역할을 하고 해서 저 한 10명 정도 모여갖고 하나의 팀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대고 북한이 침투를 하죠. 그렇죠.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강원 고성의 제22사단에서 그 복무를 하다가 작년 5월에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의 어떤 느낌이랄까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질문이 실제 특전사와 그러면 드라마 내에서의 특전사가 어떻게 다르냐, 실제 같냐 이런 질문들이 아마 많이 나오는데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이 특전사 요원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헬기가 직접 뜬다든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죠.
자, 이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바로 알만한 여러 작품들 썼던 아주 대표적인 요즘 인기 작가인데요. 네, 그렇죠. 자, 이 김은숙 작가가 직접 송중기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직접 강원도까지 찾아가고 그랬다면서요. 네, 이제 제대하는 날 아시겠지만 송중기 씨는 영화 늑대소년에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한 이제 입대소년이라는 이렇게 팻말을 들고 실제로 네.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드라마에 출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랬더니 이제 송중기 씨는 바쁘실 텐데 오셨을 리가 없다. 이거 몰래카메라 찍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작가료를 회당 5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회당이라는 게 한 60분, 70분짜리 드라마 한 편 쓰는데 5천만 원 받는 그러니까 16부작이라고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이죠. 네, 어마어마한 작가료를 챙기는데 네. 송중기 씨도 회당 출연료가 6천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료와 그 주연 배우의 네. 출연료가 비슷할 정도인데 네. 제가 오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될까? 네. 동갑이더라고요. 네. 우리 작가님들은 얼마 받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김은숙 작가의 대표작들 보면 참 네. 가슴 떨리는 드라마 많았습니다. 이른바 여심을 흔드는 심쿵하게 만드는 이제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네.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신사의 품격이라든지 시크릿 가든 또 아주 대표적이었죠. 파리의 연인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김은숙 작가는 이 로코의 그 데모 히트작 제조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성들의 판타지 로망을 자극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요. 이번에 네. 태양의 후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의 후예 이제 송중기 씨를 이제 캐스팅하기 위해서 직접 강원도 고성까지 갔다는데요. 작년 5월에 전역한 송중기 씨는 과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당시 상황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드라마 작가님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 직접 입대소년이라고 그거를 만들어셔가지고 저희 작가님 오셨다고? 못 보셨죠? 네, 여기 어딘가 계실 거예요. 예. 몰카인가요? 오실 리가 바쁘신 분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 저 장면입니다. 저렇게 직접 판넬을 들고 갈 정도로 캐스팅에 공을 들였다는 건데요. 자,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또 한 명의 스타 한 명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만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 새로 공개됐는데 네, 바로 이승기 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교회가 한 종교 단체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훈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마가 넓네. 네, 다만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혹시 네. 탈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승기 씨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 네.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탈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지금 많죠. 문득 저 사진을 보니까 이승기 씨의 평소 헤어스타일이 궁금한데 머리를 많이 내렸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